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재 99페이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 공법 시험에도 농지법이 두 문제는 출제되죠. 자, 그래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예, 원칙적으로 임대가 안 되고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공직 취임 등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5년이라고 했는데 X죠.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자, 최단기 존속 기간을 보면 민법이 있고 민법 임대차가 있고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농지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을 보면은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최장기 존속기간은 물론 없고요.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입니다. 농지도 최장기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는 농지는 3년입니다. 최단기는. 상가도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는 상가 1년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최장기가 10년이고 그 다음에 최단기는 1년입니다.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래서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다음에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년 안에 논을 팔아먹어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3번에 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3의 확인설명서 3의 서식, 즉 토지죠. 토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토지 3의 서식입니다. 첫 번째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비선호시설 요건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 주거용 서식만 해당된다. 비선호시설은.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제가 말 잘못했네요. 비선호시설이 주거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에도 해당이 되고 3의 서식도 해당됩니다. 다. 그런데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 주거용만 해당된다. 1은 주거용입니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의 유형 이거는 1의 서식과 2의 서식, 즉 주거용과 비주거용이죠. 자체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기재하는 것.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3의 서식 기재사항이고요. 접근성 등 입지조건도 3의 서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의 서식에 해당되는 것은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은 공원입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기는 하지만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하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세부 확인 사항, 즉 기본 사항이 아닌 건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세부 확인 사항이네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을 보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틀린 것인데, 기본적 사항은 개업공개사하고 확인하고,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되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입니다.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첫 번째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기재 요령의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전속 중개에서 정보 공개하는 내용도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여기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말을, 또는 예정 금액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5번 나옵니다. 의뢰 금액은 2번 나오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의뢰 금액을 기재하고, 나머지 거래계약서, 실거래가격 신고, 금융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한 경우 소속공개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는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구조, 일조, 소음, 진동 다 확인설명 의무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항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일조, 소음, 진동 이건 주거용 1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토지에 관한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기재해야 되죠. 당연히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면 임차권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3번에 답 4번이고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합니다. 시군조례. 그래서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되고요. 3번. 도시 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적고요.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실제 권리관계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옳은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예, 맞네요. 답이 2번입니다. 3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또는이 아니고 밋입니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틀렸고요. 중개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다 했는데 업무정지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주차장이죠. 자, 이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주차장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비상벨, 소화전 이런 것들 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6번에 3번이고요. 다음은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1번이 정답이네요. 권리관계에 대해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재산권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세부 확인사항이라 하고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시군조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상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 했는데 임대차는 세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권, 금세, 실수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대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거래관계,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것은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실제 권리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요. 표시사항은 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건폐율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적는다. 예, 용적률, 건폐율은 시군 조례입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본다. 그래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10% 더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명백하게 틀린 게 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시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 따라서 틀린 것 4번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는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매매계약서에는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만 매매하니까 B의 주소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B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은 A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답이네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정이 을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인데 계약서의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갑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 금인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갑 이름으로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금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된다. 예, 이게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금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금인을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는 진정성,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금인도장을 찍어줍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이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더라도 우선 면제 받는다 했는데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인 경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가 인정된다 했는데 무조건 2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보증금이 6천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기재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인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이후 정액된 임차보전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1월 1일 날 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7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정액이 됐다면 정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우선한다 했는데 임차인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일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은 3번. 틀린 것인데 1번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우리 동네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했는데 대항력은 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를 받죠.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X죠. 3번에 5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 얼마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것으로 본다. 1개월 전까지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임대인은 갑은 임대인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종료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묵시적 갱신된 후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요.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해지 통지를 임차인이 하고 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한 당일날 생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팔아먹어도 임차인은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최우선 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2분의 1.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입니다. 3분의 1 X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인은 해지 통지 못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또다시 임차인에게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요. 6번 존속기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최장기 존속기간도 옛날에 20년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왜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죠. 근데 전세권이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전세권자나 선세권 설정자나 모두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임차인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도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주택, 상가, 농지, 그 다음에 민법, 전세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7번. 자,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1번 차임 정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정액 청구가 얼마입니까? 정감 청구. 정감 청구는 주택의 경우에는
20분의 1, 5%가 되겠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9%만 정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9%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월차임 전환율이 1할 10% 또는 기준금리에 더하기 3.5%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금리 4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12%죠.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정감청구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정액만 상한선이 있는데 2년 지나서 이거는 계약기간 중에만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억인데 1년밖에 안 지나도 500만 원 5% 올려달라 할 수 있고요. 계약기간 2년 다 지나버리면 2배, 3배 올려도 됩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이 맞습니다.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면제권은 상실합니다. 전세권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표시해야 된다. 단다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인정됩니다. 즉 SH공사 이런 게 되겠죠.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 LH 이런 경우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상가는 법인에게 다 적용되죠. 그러나 주택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벌써.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